어디선가 돈을 뺏어서 비트코인 시장에 오거나 아니면 유동성 파티가 되면 야 비트코인이 미래다 하고 막 투자자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밀어준다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좋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즌이 안 끝났다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뭐 갑자기 트럼프가 없던 일로 할래 뭐 이러면 폭락하겠죠. 비트가 충분히 12만 부 13만 부를 뚫고 알트도 지금 바닥에서 막 5, 60% 상승 회복을 했을 때 그때 보고 알트를 사도 불장 오면 뭐 5배 6배 간다면서요. 그럼 그때 사도 되는데 자꾸 완전 바닥에 살려다 더 깨지고 있잖아요. 앞서 이제 이사님이 강남에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금융 투자를 하면서 남은 자금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금융 투자하시면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모든 투자는 저평가돼 있을 때가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 항상 비쌀 때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그래서 편한 건데 이 쓸모가 있으니까 떨어진 기간에 살다 보면 모르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10만 5천 달러, 10만 달러 하다가 작년 11월에 1월, 2월까지는 9에서 10만 달러 횡보하다가 최근에는 7만 9천 달러. 한 7자를 달았죠. 네, 달았고 지금 한 8만 5천에서 뭐 매일같이 그냥 8만 1천에서 8만 9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 투자 당연히 좋다고 보죠. 비트코인을 단순히 1년, 2년, 3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처럼 10년을 보는 투자하고 뭐 적어도 5년 정도 보는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저는 부동산보다 비트코인 투자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 집 없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 반대예요. 왜냐면 정부 대출 좋은 거 많으니까. 예. 저는 비트코인 투자 좋다고 봅니다, 여전히. 요즘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비트코인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초보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인데 비트와 알트를 투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시점이 이랬으니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될 거다인데 그게 기가 막히게 과거 3번의 반감기 동안 다 맞아 떨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투자 쪽에서는 차이의 반복이라고 반복되는데 차이가 생겨요 조금씩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대변혁기를 맞이를 했죠. 네. 미국의 어떤 뭐 전략자산도 된다고 하고 뭐 ETF도 생기고 기관들도 들어오고 개인의 투기 자산에서 어떤 기관과 금융권 나아가 정부의 자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자산이 되면서 변화가 있잖아요. 네. 안 가본 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해 시즌이 끝나서 가격이 안 오르고 뭐 떨어지거나 안 오르면 거봐 이제 시즌 그 뭐 과거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거 끝났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기관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주식처럼 바뀌었어. 라고 할 거고 이러다 갑자기 올라가면 거봐 역시 사이클대로 가는 거야 라고 무슨 얘기냐면 결과에 끼어 맞춘다. 네.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른다고. 나도 몰라. 그거 알면 지금 내가 막 사고 있지. 그거 알면 막 팔고 있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즌 끝났다가 뭐 쇼 쳐가지고 떼돈 벌고 있겠죠. 그걸 알면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저기 아는 분들 뭐 세력이나 알겠지. 그래서 저는 사이클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비트코인 쪽에 그냥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투자자로서 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비트코인 가격이 또 비트코인이 가야 알트도 가니까 알트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가장 심플한 거는 2021년 코로나처럼 돈 풀기 하는 거예요. 돈 풀기. 전 세계가 막 유동성 파티 해가지고 네. 그냥 돈이 막 갈 데가 없어. 막 부동산 오르고 미국 주식 오르고 야 이제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제 그게 가장 뭐랄까 좋은 거죠. 마음 편한 거 투자자로서. 두 번째는 지금 뭐 전 세계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막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돈이 말라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힘든 건데 이 상황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해외 자산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뺏어올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량이 느는 건 아닌데 어디선가 뺏어오는 거. 그렇죠. 여기가 유망해 보여. 그게 이제 트럼프와 미국 정부에 달린 거죠. 그게. 아 비트코인 막 트위터로 뭐 밀어준다 이게 아니라 뭐 무슨 법안이 제정이 됐고 뭐 정부가 돈을 묻혀서 사고 아니면 갑자기 기업이 뭐 애플이 막 나 코인 할 거야 막 이러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코인 시장이 큰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면 아니면 뭐 중국 정부가 나 이제 미국이랑 싸울 때 비트코인 없으니까 불리하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고 소유를 밀어주겠다 뭐 이런 거 터진다거나 이제 뭐 해피한 거 터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야 비트코인이 미래다 하고 막 투자자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선가 돈을 뺏어서 비트코인 시장에 오거나 암호화폐 시장에 오거나 아니면 유동성 파티가 되면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다만 방향성은 지금 미국이 하겠다는 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밀어준다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좋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즌이 안 끝났다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만 뭐 갑자기 트럼프가 없던 일로 할래 뭐 이러면 폭락하겠죠. 네. 그러니까 모른다. 그거 알면 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네. 네. 비중 조절하면서 내가 무리해서 영끌했으면은 좀 조절해야 되는 거고 네. 여유 있으면 뭐 들고 가면 되죠. 대응이 답이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길게 보면 2030년, 2035년까지 보면 뭐 올해 이 정도 가격 뭐 10만 5천 달러가 고점 찍고 뭐 떨어지더라도 그럼 이제 막 무슨 뭐 이 폭락할 폭이 적잖아요. 많이 네. 안 올랐으니까. 그럼 이러다가 이제 뭐 좀 또 반감기 이벤트 있을 때 그럼 이제 그때 또 많이 오르겠죠. 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역대 이제 최대 피해액인 한 2조 원 정도 되는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뭐 비트코인 가격도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좀 위협할 그럴 사건이라고 보시나요? 요거는 저도 좀 인터뷰를 하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북한 라자르스 그룹의 해킹 건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의 해커 집단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의 지갑 콜드 월렛이라는 걸 해킹한 거예요. 콜드 월렛은 지갑이 거래소에 거래소에 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인터넷 연결을 안 해서 안전하게. 근데 요거를 뭐 이렇게 옮기고 사고 팔고 할 때 여러 관계자들이 서명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그 인터넷 상으로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우리도 맨날 저 비밀번호도 30일 뒤에 바꾸라고 맨날 그거 누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코인을 막 내가 뭐 우리 이거 사고 팔 때 뭐 옮겨야 되면은 제가 책임자고 카프카님도 책임자고 그냥 안 보고 막 하는 거야. 이거 실무자가 했다고 하면 그런 게 있고 또 들리는 말로는 이 멀티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 사인을 관리하는 그 지갑 자체에 뭐 오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자체를 해킹한 건 아니고 네. 그거를 어떻게 주고받는 그 인적 요인을 해킹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도 아닌데 당연히 비트코인의 본질을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보죠. 네.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야 이게 해킹에 이렇게 취약한 저도 그런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해킹에 취약한데 이게 들고 있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어진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인 탈중앙성을 위협하는 사건의 시초일 수는 있죠. 최근에 플랜 B라고 하는 되게 네. 유명한 그 비트코인 투자자 뭐 그 예측을 잘해요 그 양반이. 지난 장에서도 그 한 번 빼고 다 맞췄는데 네. 한 번을 하필이면 그 더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큼까지는 다 맞췄는데 오를 때까지 네.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했다 틀려가지고 이걸 뒤지게 먹었죠. 네. 그걸 잘 맞춰야 되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가 고점이냐 못 맞췄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이분이 적중률이 높거든요. 큰 손인데 그분이 최근 한 달 전인가 저는 그런 트윗을 올렸어요.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거를 다 나 비트코인 ETF 주식으로 바꿨어. 내가 비트코인 맥시들한테 욕은 먹겠지만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류의 트윗을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뺏어갈 수 없고 감시할 수 없고 빛의 속도로 해외로 전송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내가 관리가 불안한 거예요. 개인이. 복구가 안 돼. 그리고 비밀번호나 해킹 우려도 있고 그리고 왠지 국가에나 기관에 맡기면 대규모 해킹 사건 터지면은 그래도 좀 뭔가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그 니모니 코드인가 그 비밀 키 잃어버렸을 때 이건 가서 복구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죠, ETF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킹이 계속되고 취약하고 개인이 이거에 대항하기가 어렵잖아요. 막말로 좀 북한 해커가 내 거 털려면 못 털겠어. 다 털겠지. 돈이 없으니까 내 건 털어봤자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결국에는 이거 우태민 교수님의 책에서도 써준 건데 탈중앙화를 비트코인이 절대 지고의 가치로 말을 하지만 대다수의 뭐 미시적 개인이라고 하죠. 뭐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은 중앙을 원해요. 누군가 통제해 주길 바래. 내가 무책임하게 굴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킹 사건이 계속되고 만약에 개인도 털렸다. 예를 들면 지금 바이비트가 이거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개인들한테는 문제 없게 하니까 문제인데 네. 야 이거 거래소가 털려가지고 내 비트코인이 없어졌다. 그리고 얘네가 배째라해서 못 돌려받는다. 파산 사태 난다. 그러면 진짜로 비트코인의 본질이 흔들리겠죠. 야 ETF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저 금처럼 미국의 포트녹스 요새 막 총 들고 지키고 있잖아. 실물금을. 그런 것처럼 어떤 미국의 막 믿을만한 기관에서 또 정부 대한민국 코인 거래소 이런 거 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절대 해킹되지 않는 안전한 그런 프로토콜로 지갑에 다 개인 걸 넣어놓고 증서만 사고 팔겠죠. 금처럼. 그러면 이제 금처럼 실물 코인은 얼마 없는데 이 증서를 막 발행해가지고 또 버블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순치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기관과 국가에 흡수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서브 자산, 서브 주식, 서브 금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자한테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요. 오늘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비트코인 ETF를 작년에 2024년에 미국이 승인했잖아요. 네. 그거를 비트코인 투자자 혹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관리하기가 쉽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한 이유는 관리가 쉽고 내가 개인 이거 어려운 나이 많은 분들 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처럼 하니까 좋다. 이것도 있죠. 첫 번째 좋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변이 넓어진다.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를 거다. 기관 자금, 국가 자금 들어오니까 막 개인들도 들어올 테니까. 근데 이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근본주의자들 네.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이걸 되게 싫어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비트코인 맥시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패션 맥시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속화됐어.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중요한 분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이게. 네. 내가 뭐 그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365일 종교 이 경전 가르침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비트코인의 정신은 국가가 자꾸 돈을 막 찍어내고 인플레이션 하니까 그거를 내 구매력을 보존하는 방어 차원에서 나온 돈이고 국가가 언제든지 동결시킬 수 있는 은행동이나 어떤 부동산과 달리 국가 몰래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탈중앙성. 네. 근데 지금 이걸 중앙화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주류 자산화 편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KYC 인증이라고 해서 우리 막 그 빗썸 이런 거 들어가면 막 인증하잖아요. 네. 내가 누군지. 그렇게 하고 거래한 건 다 추적이 된대요. 막 채굴해가지고 그런데 안 거치고 지갑끼리 주고받는 건 이제 추적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해킹한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지갑이 북한 지갑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은 점점 중앙화되고 주류 자산화되고 있다. 최근에 오태민 작가님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어용 자산화됐다고 하셨어. 심지어 미국 대통령 입만 바라면서 어떻게 가격 올려줄까?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트윗 올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몇몇 코인들 전략 자산화 꼭 할 거다. 네. 갑자기 막 10만 달러, 막 10,000달러가 올라 1,500만 원이. 그러다가 또 요즘 또 뭐 또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막 연준 의원 뭐 유동성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는 그때는 투자는 안 했으니까 4년 전이나 8년 전에는 안 그랬대요. 그때는 약간 비상관 자산이라 그래서 주식과 좀 다르게 갔는데 네. 지금 막 완전 그냥 나스닥이랑 똑같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의 본질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당장 나만 해도 나는 내가 비밀번호 까먹었을 때 누가 찾아주길 바래.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기억을 잃었을 때 제 와이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찾길 바래요.
내 코인을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들이 나의 도움 없이 찾길 바래. 누군가가 갖고 있어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뭐 탈중앙성 관심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국가가 짱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탈중앙성을 점점 뺏겼을 때 블랙락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얘기가 자꾸 새는데 비트코인을 막 소개할 때 뭐 2,100만 개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밑에 꼭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 발행량을 바꿀 수가 있대요.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만약에 정부기관이 50% 이상을 다 보유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거라서 뭐 노드가 필요한지 채굴 노드가 뭐 50%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바꿀 수 있다. 단 그거를 다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뭐 그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비트코인 끝났다 막 이런 해킹 사건 고의로 일으켜가지고 음모론으로 가면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에 해킹당하는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몰래 만들어 그래가지고 양자 컴퓨터 내성이 없는 비트코인을 털어버렸어요. 만약에 엄청난 컴퓨터로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겠죠. 이거 들고 있으면 해킹당하니까. 그때 미국의 기관이나 어떤 투자회사가 부자들이 싹 한 50% 이상 그 폭락한 걸 헐값에 사모으고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양자 컴퓨터 해킹이 당하지 않는 내성 가진 걸 한다면 그러니까 물량을 쥐는 거죠. 그런 음모론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앙화되면 이 신용 화폐나 이제 그걸 보면은 실제 가진 돈이나 예금이나 금은 조금인데 90%를 막 복사해서 발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하면 주류 자산화 되면 결국엔 저는 더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해킹 사건이 저는 비트코인 본질을 위협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본질, 가격이 없어질 거다를 위협하진 않는데 불안감을 자극해서 누군가한테 더 맡기길 바란다. 어떤 기관에. 그래서 결국 중앙화라는 탈중앙성의 본질을 위협한다. 그렇게 보고 근데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돈 많이 들어가면은 뭐 주류 자산화 되는 건데 뭐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부동산 투자는 좀 오랫동안 해오셨고 코인 투자는 이번 사이클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투자 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변동성이 엄청 크죠. 부동산은 되게 긴 투자고 내가 오르고 있다고 들어도 0.3% 뭐 이런 거 오르잖아요. 뭐 5% 오르고 한 달 사이에 다음 달 가서 사도 큰 차이 없고 내려간다고 해도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50%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5%, 3%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응 기간이 훨씬 코인이 어렵고 변화도 크고 또 고려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이 들어가냐 마냐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 보면 이게 뭐 주식에 비해서도 엄청 변동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죠. 지금 올해 들어서는. 근데 이제 알트코인까지 넓히면 알트는 뭐 마이너스 90%, 80%, 50%가 그냥 순식간에 나니까.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투자가 어렵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어렵다고 보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30% 또 손절 타이밍 놓친 거예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위험하다. 훨씬 리스크가 크다. 왜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아니면 전세 줘가지고 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도 있고 월세를 줘서 다달이에 회수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뭐 쓸모가 없잖아요. 뭐 일부 뭐 맡기면은 뭐 이자 주는 코인도 있지만 그것도 언제 없을지 모르고. 중요한 건 코인은 마이너스 막 8, 90% 떨어져 버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뭐 적진 않죠. 지금 한 25%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훨씬 쉽다. 다만 부동산 투자 이제 다주택 투자, 두 채, 세 채, 네 채로 가면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1주택이랑 비교한 거예요. 1주택이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투자라고 봅니다. 저는. 혹시 남덕현 이사님만의 코인 투자 원칙과 노하우가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 능력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그런 경력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저는 초보 크립토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데 예전에 사가지고 작년 초에 샀으니까 알트코인은 알트 불장 찐 불장 오지 않을까 하고 투자를 했다가 되게 그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네. 지금 뭐 메이저 알트도 지금 저 솔라나 코인이 200 고점 대비 지금 50% 정도 떨어졌거든요. 솔라나는 완전 메이저 중에 메이저 코인인데도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막 자발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코인 투자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알트코인 투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랬어. 11월에 알트코인 막 오를 때 벌고 12월에 이제 오를 만큼 떨어질 것 같아서 싹 팔고 지금 또 막 싸게 모으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뭔가 말할 거리가 있을 텐데 지금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누구한테 조언할 입장이 안 된다. 다만 그래도 굳이 조언을 하자면 비트코인 비중이 높아야 된다. 비트코인이 제가 그 신민철 작가님의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도 그렇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공격적으로 해도 비트코인 비중이 50%는 돼야 되고 노멀한 투자자는 뭐 7, 80% 가져가라고 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한 80%에 알트코인 20% 가진 분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니까. 여기서 많이 떨어져도 이게 비중이 작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많이 벌었잖아요. 아니면 비트 9에 알트 10 이런 분들은 하나도 안 힘들고 비트 100이었던 분들은 비트를 조금 팔아서 지금 많이 떨어진 알트를 조금 사볼까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면 비트가 50 공격적으로 했어도 50으로 있는 분들은 여기서 박살 나서도 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회생 불가의 타격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제가 통계 보니까 그냥 비트만 100% 하는 게 뭐 86%인가 그러니까 알트만 하는 게 알트만 하는 게. 네. 비트는 돈을 많이 못 벌 거라고 네. 생각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알트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하면 안 된다. 의외로 주변에 보니까 알트만 100%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 다 그래요. 제가 대부분 그래요. 네. 왜냐면 단기간에 많이 벌고 싶고 또 알트가 오를 때는 이렇게 떨어질 땐 8, 90% 가지만 오를 때는 막 1000% 그렇죠. 가니까. 그래서 저도 요번에 좀 깨지면서 느낀 건 비트 비중이 있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최소 50%, 저 한 80% 이상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이게 뭔가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비트가 흔들릴 때 좀 손절하는 것도 이거 방법인 것 같다. 강원국 작가님 약간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칙이 명확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평선을 보고 결정하시죠. 이거 깨지면 무조건 그냥 팔아. 내가 손해 보더라도. 지금 저도 1월 달에 알트코인 내가 한 20% 떨어졌네. 손절을 할까 하다가 갔더니 지금 마이너스 99%된 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알트코인이 99%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네. 자발트 중에 자발트 한 게 네. 있거든요. 그건 소액이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내가 보통은 못 하잖아요. 이게 손절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속 편하게 비트 80, 90에 알트 1, 20 하자. 그럼 언제 돈 봅니까? 언제 돈 봅니까? 비트코인 이게 빵 치고 나가고 알트가 적어도 이 불장에 돌입했을 때 그때 바로 비트 좀 팔고 알트를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반등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다들 반등 트럼프가 트윗 올려서 반등했다고 들어가다 또 깨지고 네. 무슨 뭐 갑자기 9만 달러 가서 9만 5천 불 뚫으면 10만 뚫는다 하다 또 깨지고 네. 아까 얘기했던 바이비트 해킹 때 9만 9천 불까지 갔어요 비트가. 이제 10만 불 뚫고 뚫는다 지금 비트 갈 거니까 알트 사야 된다 저점이다 하고 했다 또 깨진 거거든요. 7만 9천까지 떨어지면서 해킹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가 충분히 12만 불 13만 불 뚫고 알트도 지금 저 바닥에서 막 뭐 2배 이렇게 2배까지는 아니어도 막 5, 60% 상승 회복을 했을 때 그때 보고 알트를 사도 불장 오면 뭐 5배 6배 간다면서요. 저도 아직 그 찐불장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그럼 그때 사도 되는데 자꾸 완전 바닥에 살려다 더 깨지고 있잖아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코인이 하락할 때는 앞으로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요번에 보니까 이제 바닥인가 했더니 지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사님은 부동산 투자라는 투자를 또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하시는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좀 극복하면 좋을까요? 별로 없어요 저도. 저도 멘탈이 나가가지고 올해 1월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멘탈이 나가 있었는데 제 멘탈 관리 방법은 좀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한다. 그렇죠. 본업이 네. 여기가 망했으면 여기서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본업을 벌벌어서 열심히 해서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하루 24시간 트위터 X 바라보고
뭐 무슨 뭐 연준 이런 거 보고 대통령 트위터 보고 유튜브 보고 전문가 의견 들어도 지금 12월, 1월, 2월, 12월 중순부터 이제 3월 곧 되죠. 3개월, 네. 2달 반 동안 그거 본다고 내 뭐 코인 안 오르잖아요. 그 시간 근데 그거 보면 자꾸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막 시즌 끝났다는 얘기 자꾸 나오고 비트코인 그렇죠. 4만 불 간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머리를 끄고 본업에 충실하시되 다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 물린 분 중에 시간이 많은 분들 있죠. 네. 내가 지금 백수야, 아니면 학생이야, 아니면 자영업하는 시간이 남아돌아. 그런 분들은 한번 아주 소액으로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칸예 뭐 웨스트라고 그 미국 가수가 뭐 코인 낸다고 하는데 그런 거 초기에 어떻게 잘 타면 뭐 10배도 먹는데요. 뭐 그런 거에다가 한번 해보시든가. 그러니까 계속 뭐 봐가지고 누가 코인 런칭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초반에 타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 그게 있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분 해보시고 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막 런칭되자마자 자동 매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해보시고 두 번째 이제 좀 현실적으로 가면 완전 자발트 있잖아요. 뭐 500위권, 1000위권 이런 자발트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중에 막 한 95% 폭락한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뒤져봐서 시간이 내가 많으니까 그런데 한 20만 원, 아주 소액. 아주 소액 30만 원 이 정도 넣으면은 그런 것 중에 하나 터지면 이게 막 100배를 가거든요. 그럼 내가 20만 원 넣어가지고 2천만 원 되는 거야. 가끔 1000배도 나와요. 그럼 2억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여러 개 넣어서 막 20만 원씩 5개 또에 벌써 100만 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20만 원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그냥 앞으로 1년 동안 로또 복권을 안 살 거야. 로또를 사는 이게 확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난 로또를 안 사고 전략적 로또를 하겠어. 근데 없어져도 어쩔 수 없지. 로또니까 지금. 네. 그래서 시간이 내가 많으니까 자발트들을 막 파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도 들어가 보고 디스코드도 들어가 보고 엑스에서 검색도 해보고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이거 뭐 누가 몇 퍼센트 물량을 가졌는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잖아. 내가 되게 젊고 나이 많은 분들은 못하죠 이거. 그래서 근데 코인은 좀 연령층이 젊으니까 20대 40대니까 막 파가지고 하나를 찍는 겁니다. 무슨 코인들이 막 분산하지 마시고 20만 원씩 5개는 벌써 100만 원이에요. 딱 한 번 원샷으로 하나를 찍어. 저도 그렇게 찍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딱 넣는 거예요. 완전 그냥 가루가 된 고점 대비 95% 30-40% 떨어진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알트 이런 자발트는 한 90에서 99%도 떨어지니까 그런 애들 지금 많거든요. 그 중에 밈 코인 말고 단순 밈 말고 현실에서 뭔가 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가끔 보니까 개발자가 막 뭔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걸 막 하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패션 코인인데 뭐 이더리움 덴버 최근에 그 업데이트 이런 행사 같은 거 큰 거 있어. 전 세계에서 하는 큰 거 있어. 지금 알트 관심이 없으니까 이더리움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거 보도가 안 되는데 거기에 가서 막 내가 만든 이거 알트 잡코인인데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막 패션계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코인 제가 하나 투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는데 박살난 거. 그런 애들은 만약에 우리가 기대는 찐 알트 불장, 그러니까 비트가 치고 나고 찐 알트 불장 오면 막 메이저들 가잖아요. 그때 야 얘는 뭐 AI 코인인데 얘는 다들 그냥 기능 없고 그냥 챗봇에 그냥 밈코인 같은 건데 얘는 실제 현실에서 뭔가 뭐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대. 그래서 뭐 무슨 뭐 계약을 했대. 그럼 이게 부동산의 그 GTX랑 똑같은 거예요. 하락장 때는 백날 호재가 나와봤자 반영이 안 되는데 상승장 되면 뭐 할 수도 있다. 뭐 어디랑 뭐 협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만 나와도 뭔가 대단해 보여서 가격이 팍 튀거든요. 기대 심리죠. 그쵸. 근데 자발트니까 이런 코인은 막 한 누가 뭐 한 100만 원 사면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요. 막 30%씩 올라요. 워낙 시총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이 많은데 내가 깨졌어 지금. 그런 분들은 한번 자발트 중에 자발트를 공부하셔서 제 투자 관점은 직전에 가장 저 덱스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 AI 에이전트니까 그쪽에서 실제 유틸리티성 있는 패션 관련 코인을 제가 지금 조금 소액으로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뭐죠? 이런 건 가루가 될 확률이 99%죠. 근데 1%를 거는 거예요.
근데 로또는 뭐 600만 분의 뭐 800만 분의 1이지 그거 훨씬 높아요 이게. 네. 터지면 억갈 수도 있어. 그럼 내가 20만 원 넣어가지고 터져가지고 2억 회복하면 여기서 물린 거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자꾸 무슨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물린 알트코인 계속 물타지 말고 현업 본업에 충실해서 또 이 원화채굴 하고 시간이 좀 많으면 차라리 진짜 소액으로 진짜 대박 칠 수 있는 거 한번 공부해 보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 네, 알트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알트는 다 사라질 확률이 네, 99.9%니까 하루에 뭐 60만 개 생긴대요. 네. 알트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비트 90에 알트코인 한 10% 하는 게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멘탈 관리에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다시 할게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정길 TV에서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제 작은 지식이지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 부동산 쪽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분들이 되게 불안한 시장입니다.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집 마련을 하자,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자분들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작년 3월에 비트코인 1억 가고 11월까지 뭐 한 7천에서 8천 왔다 갔다 한 6개월, 7개월을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팍 또 올라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거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메이저 알트코인을 투자했다면 우리가 좀 들어본 코인 했으면 네. 솔라나, 뭐 에이다, 폴카다, 이더리움 또 뭐 있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신 분들은 설령 요번 올해 뭐 시즌 종료가 됐더라도 비트코인이 다시 5억, 10억 가는 그 시즌이 온다면 그런 메이저들은 안 없어지고 살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에 리플이 그랬잖아요. 6년 전 가격을 지금 풀었잖아요. 네. 올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결국은 알트를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이번 시즌에 뭐 다음 달에 비트코인이 폭등하면 알트도 폭등할 거고. 네. 그럼 결국 핵심은 내 알트를 투자했어도 비트가 가냐 안 가냐 살아있을 거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손절한다고요. 알트코인 박살난 거를. 그럼 내 투자금을 다 잃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공부를 해야 돼요. 최근에 그 오태민 교수님께서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책을 내셨거든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부자들에게 또 미국 정부에게 왜 비트코인이 필요한가? 핵심은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을까, 미국이 죽이지 못한다가 아니라 미국이 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죽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한 거야. 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비트코인이 미국이 필요하고 이렇게 중국이 패권 경쟁이 필요하고 살려줄 거면 가격을 결국에 언젠간 띄우겠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도 그때 기회가 오겠네. 원금을 회복하거나 혹은 더 오르거나.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